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5월의 마지막 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훈풍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도 동반 강세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러브콜이 뜨겁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LG전자도 9%대 급등세를 기록을 했죠. 차량용 OLED 시장 확대, 마이크로 LED 관련주도 함께 주목을 받았죠. 네, 특히 광전자가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라운텍, 코세스, 서울 반도체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6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반도체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복귀를 시도를 하면서 1분기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주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IRA 불확실성 해소, 2차 전지 반등할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에 최종 합의를 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예산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2차 전지주 종목별 차별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합작사의 캐나다 정부 지원 소식이 전해진 포스코 퓨처엠이 4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후성, 삼성 SDI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모화학, LG화학 등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주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소개해 주시죠.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 K조선 고공행진입니다. 지난주에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탱커선은 7주, 컨테이너선은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면서 올해 초부터 역대급 신조선가 수주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기자재 업체까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네, 특히 현대 미포조선의 탄력이 강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HST 엔진은 향후 2, 3년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의 주목을 받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강점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 조선주의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조선 섹터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포스코 퓨처엠과 후성, 현대 미포조선과 HSD 엔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매매 타이밍 포착해볼 종목 포스코 퓨처엠과 후성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과 HSD 엔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IRA 불확실성 해소, 2차 전지 반등할까였는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IRA 수혜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와 양극재 종목이 다시 시동을 걸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 이제는 속도 조절의 좀 마무리 구간이다라고 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 완벽한 마무리 구간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단번에 넘길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많이 좀 버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도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IRA 법안 관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셀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25년부터 뭐 조 단위 이상의 어떤 그 보조금 혜택을 좀 받기 때문에 또 전방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뭔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세게 올라서 이전 고점을 넘겨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회복하기에는 국내 시장 수급적인 어떤 공백 이슈라든지 또 반도체 업종과의 어떤 수급이 좀 양분화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쪽으로 좀 쏠려가다가 살짝 좀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추세 상승으로 다시 이루어지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을 지켜주는 건 맞지만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기대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그렇죠. 보인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과 이제 후성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금 고 사인을 주셨고, 후성 같은 경우는 장시영 차장께서는 스탑, 강석훈 PB는 고의 사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얼티얼캠 자금 지원 소식에 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두 분 모두 이제 더 갈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장시영 차장께서는 2차 전지주가 사실 뭐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이 좀 나뉘고 2차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에는 고 사인 주셨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좀 더 빨리 갈까요? 이게 제가 이제 고사인을 줬다라는 게 랠리를 만들고 추세를 만든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전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 전 그 업종 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화산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지만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률만 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은 노릴 수 있지만 이전처럼 뭐 2배 가고 3배 가고 4배 가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쭉 주도주로서 랠리를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제조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구체 내재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70% 이상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룹사, 그러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메탈 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광물, 소재, 광물에서 가공해서 소재 생산까지 일원화하게 되게 되면 원가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영업이익 마진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국내 뭐 탑2의 셀 업체로부터 대규모 공급도 준비 중이고 뭐 공급 측면에서도 제품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수요단에서도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고 뭐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봤었을 때 사실 이제 다른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중엔 향후 좋아지겠죠. 하지만 살짝 뭔가 좀 이 흠집이 좀 나 있고 그런 와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뭔가 멱살을 잡고 좀 끌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포스코 픽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뭐 그렇죠.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몇 배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강석훈 PB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GM과의 합작사인 얼티얼캠 양극재 공장 건설에 캐나다 정부의 이제 대규모 자금 지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효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나요? 예, 양극재나 배터리셀 업체나 이제 뭐 제일 문제는 돈, 즉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A를 보면은 당장은 미로 양극재가 나갈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소재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도 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IRA의 세부 항목을 바꿀 필요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100% 내재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 안에서 공장을 지어야 혜택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만 공장을 지은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외 쪽이 1.5에서 이제 2배 정도 인건비라든지 전력비라고 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나가면은 영업이익률이 깎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 위험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자금 문제를 해당 국가에서 해소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더욱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고 한다면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준공을 앞당길 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탄자니아 흑연 장기 공급 계약 소식 이것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원료 공급 확보에 좀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나요, 차장님? 그러니까 뭐 25년 동안 75만 톤 포스코 퓨처엠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뭐 그냥 아예 인터내셔널이 수입한 흑연 전체는 그냥 다 포스코홀딩스에 가공해서 납품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네.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아직까지도 포스코 케미칼이 좀 익숙해가지고 자꾸 입이 꼬이는데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응급제 사업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연을 공급받게 되고 뭐 그에 따라서 그룹사 원재료를 내재화하게 되면 원가 전갈도 가능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광물 원료 내재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러니까 이 LG에너솔루션인지 SDI라든지 이런 파트너사들, 셀 기업들 역시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을 해서 원가도 괜찮고 뭐 좋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파트너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뭐 광물 가격이 계속 들락날락 들쑥날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조금 제대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전혀 무료감 없이 뭐 불편함 없이 해소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셀 업체들이 충분히 더 많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두 건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연속적인 수주를 좀 강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포스코만의 수직 계열화의 어떤 장점이 좀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뭐 6개월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하면 사실 지금 구간 좀 느긋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40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다시 좀 랠리의 시점이 오기를 좀 바라고 계실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기존 매수자들 어떻게 해볼까요, 피비님? 우선 뭐 이제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39만 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밝힌 논리와 같은 논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EPS라고 하는 것이 4,922원이고 2020년에서 2021년 당시의 그러니까 PER이 80배를 곱해서 이제 도출한 값입니다. 다만 고점에서 담으신 분들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42만 원 그 정도 가까이서 이제 고점에 담으신 분들은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술적인 상황에서 고점을 뚫고 가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것인데 결국 몇 년도의 것을 땡겨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반도체는 26년 것을 땡겨와도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는 이제 26년, 27년을 땡겨오면은 이제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되찾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길게 그냥 보유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 39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세워주셨는데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후성은 전해질 소재 이제 대표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셨거든요. 장시영 차장께서 스탑을 주셨고 강석훈 PB는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 사인을 주신 강석훈 PB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원래 최근에 양극재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분리막 쪽으로 반등이 이루어진 뒤 이제 앞으로는 또 전해질 쪽으로도 주가가 갈 거란 예상 때문에 고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기대할 요인들이 세 가지 정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국내 LIFP6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배로 증설이 됐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2,000톤 정도를 생산하게 됐었는데 올해 말까지 4,000톤 가까이를 이제 증설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중국 쪽 재고 증가로 이제 수요가 단기적으로 꺾였지만은 수요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 IRA로 인한 미국향 수출 증가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IRA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해액도 양극재와 함께 이제 소재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공장 신설을 이제 미에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꺾이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도체 특수 가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 가스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꺾이지 않아서 고객사들이 계속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유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좀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후성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계속 주가가 조금 어렵다가 오늘 뭐 이제 8% 정도 오르면서 긴 양봉을 오랜만에 뽑아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영 차장께서는 이제 후성은 좀
보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여기서 왜 스톱 나왔을까요? 그 2차 전지 쪽으로 좀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네. 역시 반도체 쪽으로 조금 특수가스 특수가스 쪽으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2배 이상 증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폭이 커지는데 네. 2배 이상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런 공급 과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가스 부분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까먹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아직 뭐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실 오늘 반도체 업종 내 종목들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필두로 그것과 이 관련 지어져서 주가가 한 6%, 7% 바닥 부분에 좀 상승한 것 같은데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조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유를 오히려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좀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당장에는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지금 뭐 시장의 모멘텀이나 반도체 쪽으로 몰려서 후성이 조금 올라간 거지 2차 전지주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재고 관련해서 이제 4월에 울산 공장의 전해질 생산 중단 결정 소식 그 당시에 뭐 8% 정도 이제 좀 빠지면서 그때부터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이게 이제 재고 부담이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은 가동 현황은 어떤 거예요, 차장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장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사실은 적자다. 적자이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장이 증설이 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다시 공장을 좀 풀가동한다든 좀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사인을 주신 강석훈 PB의 또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 소재 뭐 채광자로 우리나라에서 불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재고적인 문제가 있고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은 중국 업체로 인해서 지금 고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뒤로 하고 후성의 반전 포인트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잖아요.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 그 차장님과 제가 조금 그 다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가동 중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그 내부적인 공장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수요가 조금 안 맞았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요는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이즈로 빠진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노이즈가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올라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적자는 이어지겠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락하면서 흑자 전환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좀 미래 가치에 좀 더 베팅을 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차장님께서는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뭐 바닥이 곧 오겠거니 하고 이제 매집을 계속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지난 연초 대비해서는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몇백 원 차이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올라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거래량도 좀 크게 실리면서 눈에 띄는 수익률도 좀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 보유자들, 그러니까 2만 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전 신고가 부분까지 오르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고 재고 조정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했을 때 그게 연말 또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17,000원 근방까지는 조금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000원 근방까지 오를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 기간 중에 12,000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뭐 하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장기 보유를 하시면서 17,000원 이상에서 조금 한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많다라고 한다면은 뭐 무조건 17,000원 근방에서 많이 확 줄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원가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가 이제 지수가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선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뭐 나오시는 분들도 조선주에 대해서 좋은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고 지금 뭐 좀 상승 백고동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조선주의 상승 랠리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피비님? 예, 조선주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선 이제 MSI
SI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하나로 짚습니다. 통상 선박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25년 내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량 인도된 선박 폐선 시기가 2020년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짚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선박 산업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조선가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때의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2021년부터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 탱커선이라고 하는 것은 7주, 컨테이너선은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연료 추진선인 이제 LNG, LPG, 벙커, 이제 CU 등 모두 사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연료를 이제 활용하는 추진선이고 이 LNG 추진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조선사들의 온기가 돌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좋은 또 긍정적인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제 HSD 엔진입니다. 지금 HSD 엔진은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현대미포조선은 장시영 차장은 고, 강석훈 PB는 여기서는 또 스탑을 주셨어요. 또 이제 앞과는 또 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엇갈리게 됐는데 강석훈 PB께서 스탑을 주셨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왜 스탑해야 되는지 이유 먼저 듣고 갈까요? 그 스탑을 해야 되는 말로서 이제 물론 MR 탱커 시장의 이제 글로벌 1등이라는 점이라든지 뭐 탱커 시장의 수주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조선업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에 당했다는 과거 이제 사례들이 좀 많았었고 또 보수적 이런 점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좀 보시면은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에는 이제 1,100억 정도 이제 적자를 보였고 지난 4분기라든지 이번 1분기에도 계속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흑자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제 기자재 쪽 특히나 이제 한국카본과 같이 이제 LNG 화물 창용 이제 본행제와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탑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조선주 섹터는 좋지만 조금 덜 오른 쪽으로 약간 시선을 좀 이동해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장시영 차장 께서 이제 고사인 주셨잖아요.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더 강할 것이다, 지속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들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와 굉장히 민감한 선종들이거든요. 네. 뭐 탱커라든지 PC선,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PC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런 선종들이 주력 선종인데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를 과연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지 좀 저는 의구스럽거든요. 주가 자체도 글로벌 증시, 뭐 독일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신고가를 뚫고 그렇죠.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이렇게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의외로 이런 어떤 이 현대미포조선의 글로벌 석유제품 물동량 증가라든지 또는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컨테이너선, PC선, 탱커선 더할 나위 없이 다 할 거 없이 그리고 각종 선박들의 선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네. 선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PC선 발주라든지 주력 선종, 뭐 탱커라든지 여러 가지 선종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선종들의 발주가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전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게 고부가 가치 선박과 또 어떤 주력 선종의 어떤 이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진 개선이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면 또 고부가치 선박이 또 출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인도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들은 빠르게 조금 영업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사실 주가가 다른 조선주들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조선주들은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치 선박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현대미포조선도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선종들이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조금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고 우리가 실적이 언제 찍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돌아올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유럽 선주로부터 피더선 5척을 역대 최고가에 수주를 했고 뭐 가격 협상력이 강화가 되면서 흑자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PB님께서는 이 흑자 전환의 예상 시기 그리고 가격 협상력 강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기사뿐만 아니라 아까 뭐 석유 제품 운반선 도착 수주했다는 기사도 최근에 떴더라고요. 속보 형태로. 그래서 계약 금액도 뭐 1,270억 원이고 2025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란 이제 소식도 있었다라고 한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사의 수주라고 하는 것과 이제 신조선가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은 분명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반기에서는 이제 흑자로 바뀔 거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하반기 매출액은 이제 2.3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22.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거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하반기 들어서 이제 904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이제 흑자 전환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가라든지 후판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덮을 거다, 이제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에 지금 차장님께서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뭐 작년에 그 조선업황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서 이 현대 미포조선도 11만 원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뒤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격 좀 어떻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작년에 조선주하면 현대 미포조선이 탑이었습니다. 네, 제일 그렇죠. 주가 상승이 좋았죠. 근데 다만 현재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은 해양이 좋은 게 그동안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 위주로 수익성 개선이 먼저 빠르게 이루어진 것뿐이죠.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탱커라진 컨테이너선 뭐 이런 선박이기 때문에 좀 느려진 거고요. 경기 회복과 관련이 높은 선종이기 때문에 뭐 최근 이제 전방 업황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깊었을 뿐이지 뭐 선종 수주라든지 회사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보유자들도 하반기로는 뭐 선박 매출, 고부가 가치 선박 매출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흑자 전환 시기가 돌아올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기존 보유자들 역시도 9만 원대 이상 가격까지는 진득하게 그냥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HSD 엔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불을 켰습니다. 3% 정도 올랐는데 9천 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거래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두 분 모두 고 신호를 주셨거든요. 강석권 PB의 고 사인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뭐 카타르에서 와서 LNG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도 있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자재 쪽으로 조금 조선이라고 하는 건 좀 제 투자금을 옮길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실적이 엄청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 작년 1-2분기엔 적자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수주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수주의 경우에는 잔고가가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3년치 넘게 쌓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매출은 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도 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점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시영 차장도 이제 고 사인을 주셨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과의 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인수 소식이 있는데 하나오션 출범과 맞물려서 더욱더 좀 이목이 쏠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나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기대 효과를 가져봐도 될까요? 그 조선 기자재업체는 조선 업체들보다 최근 들어서 이 구조조정이 더 심했습니다.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남은 회사를 한화가 인수했다. 대기업의 든든한 자금 지원줄을 가지고 그동안에 받았던 수주 잔고를 전혀 문제 없이 원자재를 확보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신규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한화의 인수로 든든한 뒷배를 만났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난 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선 기자재라든지 조선 업종들한테 거의 이제 PF라든지 대출을 일으켜서 물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난 해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호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완성과 대기업의 자금으로 성장성이 연속성을 띨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 보유자들의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9천 원을 좀 넘지 못하고 있어요. PB님 가격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일찍이 담으신 분들은 지금 밴드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밴드 상단에 담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뭐 영업이익 양전 그리고 성장성에 주목하시면서 밴드 상단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좀 길게 내다보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이제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만 원의 목표가 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후성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과 HSD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현재 주가와 현재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도 기술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일단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KC텍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357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하면서 현재 3.6%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7% 정도 강세를 보인 한농화성 역시 강한 에너지 이어지면서 3%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업체인 동양피스톤 역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필옵틱스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바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6개 관련주인 체리브로 역시 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 ENF가 6% 강세, 그리고 CNT85가 5%대 강세 보이면서 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진칼과 급등했던 한진칼 우선주 17%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시간에서 5% 밀리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진칼 역시 2.8% 하락하면서 45,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건설주인 HLDNI 오늘 1% 강세 보였었는데 시간에서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2,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가 올라와 있네요. 2% 하락률 보이면서 1,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레믹스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죠. 오늘 2% 강세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2% 약세 보이면서 4,5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넷과 링크 제네시스 역시 1%대 약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인데요.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홍희진 파트너 펨트론, 장시영 차장 SNS텍, 그리고 강석훈 PB 두산 테스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홍희진 파트너의 펨트론부터 라이징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네. 펨트론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장비나 아니면 반도체, 뭐 PCB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반등을 했고 박스권 지금 돌파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그쪽이기 때문이죠. 펨트론 같은 경우는 SMT 검사 장비,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후공정 장비, 검사 장비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이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따라가는 그런 그림에서 2차 전지의 탄력도 조금씩 붙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펜트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어떤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D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수율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결국 기술력 있는 기업만이 대기업의 어떤 수주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분량이 많다라면 결국에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와 직결된다라는 건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매출처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의 영업이익이 전년 2022년보다는 80% 이상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규모가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억 대고요. 작년에 지금 64억 정도 보였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118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멘텀은 충분히 좀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수급적인 요인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펜트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 보이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펜트론이 지금 약간의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고점이 15,000원대입니다. 그러면 그 정고점을 넘어서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가격적으로? 앵커님 지금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권 종목이나 52주 신고가 종목은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레벨업이 됐을 때 주가 한 단계 급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종목들의 탄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3,400원에서 12,500원 구간이면 좋은 위치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3월달 15,280원짜리가 이번에 저는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6,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박스권 하단 자리, 그러니까 1,5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탄력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방향성은 똑같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펜트론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만큼 이 박스권 종목들도 지금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SNS텍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EUV 소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가장 으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UV 국내 업체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으뜸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EUV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ASML이 새로운 이제 장비도 인텔에 좀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뭐 그렇게 되면 EUV 쪽에 들어가는 소재 단에서의 어떤 이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기존 블랭크 마스크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이 글로벌 1위, 반도체가 글로벌 3위입니다. 근데 EUV 쪽은 좀 말이 다르죠. EUV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 R&D가 좀 본격화됐고요. 아직 뭐 기존에 쓰이는 소재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 진입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양산이 되고 테스트가 끝나고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고, 사실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그게 되냐 안 되냐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 있을 것 같고요. 또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포토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소재인데, 이게 뭐 포토마스크가 대당 1억이라고 한다면 펠리클이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까지 레벨이 된다고 한다면, 제품의 레벨이 된다고 한다면 2억 시도 사용처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TSMC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국내 업체가 개발을 완료해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실적, 퀀텀 점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되냐 안 되냐는 지금 판단할 게 아닙니다. 안 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된다고 하면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기술적으로 뭐 매수 가격 또 뭐 목표 가격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홍희진 파트너도 말씀했다시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계속해서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장중에 조금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어서 가격대가 조정이 나온다면 5만 원대 초반대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으로 6만 원대 이상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감, 모멘텀, 반도체 업종 내에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을 만약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좀 흘러간다, 좀 밑으로 좀 하락을 해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5만 원을 깨는 가격대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손절을 해보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을 기점으로 손절을 좀 대응하면서 6만 원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석훈 PB의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두산 테스나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예, 라이징 포인트 첫 번째는
번째는 카메라 고성능화로 CIS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 품목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죠. CIS. 그리고 이제 테스트 품목 다변화까지 꼽아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이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카메라 고성능화로 CIS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IT 기기 고객사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입니다. 고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주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반기 모바일 재고가 정상 수준에 근접하면서 테스트 주문도 늘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카메라가 고성능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이런 특히나 이역화소 CIS라고 하는 것의 검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40% 올라가기 때문에 테스트 단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올라갈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품목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차량용 반도체 실적 성장이 부분적으로 완충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하이엔드 차량용 그리고 PC향 테스트가 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는 점점 다각화될 상황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볼까요? 제가 선정한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42,000원입니다. 올해 1분기 16%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4%대입니다. 기존의 영업이익과 성장 방향성을 고려해서 주가도 작년 10월 이후 상승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가격 밴드로만 본다면 1차적으로 42,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조금 아래인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스타 홍희진 파트너의 펨트론, 장시영 차장의 SNS텍, 그리고 강석훈 PB의 두산 테스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주도주들을 미리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인데요. 정밀화학 제품 생산업체입니다.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이틀간의 조정 후 오늘 7% 강세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강한 에너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하시죠.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장 마감 후 전년 대비 80% 증가한 1분기 영업이익을 공시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5%의 강한 양봉을 연출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반응 오고 있습니다. 6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4.7%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종목 확인하시죠. 신도기현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OLED 관련주의 강세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5.4% 상승한 7,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시죠. HB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OLED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삼성 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와 신규 고객사의 확대로 올해 수주액도 2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4% 빨간불 켜며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에서 강하게 반응 오고 있는데요.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필옵틱스 바로 보겠습니다. 노광기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장비 공급 계약 호재가 나왔습니다. 내일장까지 좋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필옵틱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30억 정도 매출이 조금, 그러니까 공급 계약의 뉴스가 나왔고 작년 매출액 대비 한 20% 정도 규모에 좀 해당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 관계를 좀 맺었고요. 시간에는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전고점에 대한 어떤 돌파 흐름이 현재 시간의
가격이랑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한가로 안착이 되면 전고점을 넘어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OLED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채택률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애플도 OLED에 대한 어떤 채택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에 맞춰서 삼성도 같이 투자를 좀 증가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와 그다음에 지금 OLED 장비 분야에 두 가지 사업 포트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필 에너지 쪽이 이제 메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필옵틱스가 메인인 쪽은 OLED 레이저 장비 이쪽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흐름을 보면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지만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로 안착을 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승의 힘이 지켜질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특징주 2위 HB 테크놀로지도 보겠습니다. OLED, 2차 전지 두 가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업체인데요.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HB 테크놀로지도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 3%에서 4% 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필옵틱스랑 테마가 좀 같기 때문에 필옵틱스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HB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 그다음에 지금 애플의 어떤 OLED 채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2021년도 고점을 지금 3월 달에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 논력을 좀 강하게 만드니까 3월 달에 지금 고점 자체를 이번에 좀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전고점 돌파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OLED 업종 전반의 어떤 매기가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쏠리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OLED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 가장 중요한 건 박스권 돌파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박스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조금 마련되고 있는데 부진했던 어떤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이런 어떤 시장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좀 늦게 따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과 미중 관계 악화 우려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모두 힘을 내면서 거래를 마쳤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 넘게 빠졌던 상해 종합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0.0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1% 하락선 터치했다 상승 반전하면서 0.4%로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마감을 앞둔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 0.1%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서 과학기술 자립 발언을 담은 책을 발행했습니다.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이 전면적인 기술 자립 선전 작업에 착수한 건데요.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을 늘릴 거라고 밝히면서 오늘장에서 기술주는 강세 보였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5월 제조업 PMI 지수와 일반 PMI가 발표되니까 발표 일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현재 0.2%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경제 엔진 역할을 해왔던 독일 경제가 이제는 전체 대륙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성장이 수년에 걸쳐 지역 전체보다 뒤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IMF는 독일이 올해 G7 중에 가장 성장률이 낮은 경제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오늘 까크 지수는 현재 0.5% 소폭으로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프랑스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을 비롯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종합소비자 물가지수 등 발표되니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